자, 이번에 할 부분은 물리 1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역학적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개념의 이해를 조금 도우고자 미리 조금 개념 수업을 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운동 에너지 공식과 이건 포텐셜 에너지 중에 두 개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결정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과 관계없이 용수철의 종류, 즉 용수철 상수입니다. 와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늘어나든 줄어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로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 두 가지를 응용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 소리냐면 일단 R자임이 한 일, 즉 F는 MA에 해당되겠죠. 총 계산 결과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해량과 같고 외력, 즉 힘이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차치하고 여기 외력이 무엇이었으며 그 물체의 외력이 한 일이 곧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명심해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만히 놓은 물체, 그럼 여기가 0 표시해줘야겠죠. 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외력이 존재하지 않죠. 역학적 에너지가 유지될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같겠죠. 니은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가 4배다.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에 따르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m은 다 같을 거고 v 제곱의 비율이 1대 4니까 4배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보자면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선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고요. 여기서는 2분의 4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자, 디귿 높이 차를 물어봤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감소했겠죠. 즉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값은 2분의 3 mv 제곱만큼이죠. 즉 2분의 3 mv 제곱만큼 늘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3만큼 감소했어야 돼요. 그럼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높이를 h로 놔봅시다.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mgh요. 그게 2분의 3 mv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 g분의 v 제곱 맞는 말입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2번 힘과 위치 그래프를 줬어요. 즉 fs 그래프인데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곧 힘이 한 1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f는 r자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의 크기고 r자임이 한 1이 이 면적입니다. r자임이 한 1이라고 하면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요.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 2 제로니까 여기 면적이 2 제로고 물어본 건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구해야겠죠. 여기 총 면적이 2 제로래요. 그럼 이 하나하나의 면적을 S라고 둬봅시다. 아니 네모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네모라고 쳐요. 그럼 여기도 네모예요. 그럼 여기 2분의 1 네모죠. 그럼 총 면적은 2분의 5 네모죠. 그게 2 제로였어요. 총 변화량이 2 제로니까. 그럼 네모 하나당 해당되는 면적은 5분의 4 2 제로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5분의 4 2 제로고 x는 d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5분의 4 2 제로만큼 늘어난 5분의 9가 답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3번 외력이 있냐 확인했는데 외력이 없죠.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 풀리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은 PQ를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의 2배다. 네, 표시해줄게요. EV 표시해주고 V 표시해주고 여기 가만히 놨으니까 0 표시해주고. 그러면 속도가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나와야 돼요. 방금 봤죠? 1번 문제 볼 때. 그래서 여기 채울 수 있겠죠?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라면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이 나와야 돼요. 여기 2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겠죠.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5E0로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E0가 들어가겠죠. 그럼 맨 꼭대기도 채울 수 있겠죠. 맨 꼭대기에서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5E0가 나올 거예요. 맨 바닥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5E 나오겠죠. 문제 보러 봅시다. 기억 더하기 니은 2다. 맞는 말이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5냐? 맞는 말이고, P와 Q의 높이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P에서 Q로 갈 때, 즉 높이 차이를 물어봤다는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준 것과도 마찬가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냐를 물어본 거랑 같은 말이겠죠. 총 3E만큼이 전환이 됐어요. 그럼 3E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3이 맞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꼭대기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5E0였고 이게 곧 mgH일 거예요. 즉 H라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5죠. 그럼 3에 해당하는 높이는 5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4번 다 나와 있죠. 물어본 건 중력 Q에서 R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외력이 없으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다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9v 제곱이겠죠. 여기는 mgh죠.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여기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토대로 유추해야겠다가 되겠죠.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써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를 통해서 mgh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총 2분의 8만큼 줄었어요. 즉 2분의 1이 아니라 4mv 제곱만큼 줄은 거죠. 4mv 제곱만큼 줄은 운동 에너지가 mgh로 전환된 거니까 이게 mgh다가 된 거고, 뭐 mm 약분하면 4v 제곱은gh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만큼 늘었잖아요. 그럼 2분의 3 mv 제곱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8분의 3을 곱하면 되잖아. 8분의 3. 계산하면 나오겠죠. 8분의 3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8분의 3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8분의 3만큼 감소했던 소리야. 감소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8분의 3만큼 감소해서 여기는 8분의 5 mgh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는 8분의 5 h가 될 거예요. 뭐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것만 물어봤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질량이 m인 물체가 5V의 속력으로 용출을 할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 3V일 때 D0만큼 압축됐다.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세볼게요.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고, 얘는 2분의 1의 m의 25V 제곱이었어요. 여기는 2분의 1의 m의 9V 제곱이죠. 총 2분의 16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8mV 제곱이죠. 8mV 제곱이 줄었고 그게 곧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써보자면 2분의 1K의 변형된 거리가 D0죠. D의 제곱이 될 겁니다. 뭐 이것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압축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다. 맞는 말이죠. 용수철 상수는 이거다.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이 K 값이죠. 그러니까 K만 빼고 다 계산하면 얘 나오죠. 맞는 말입니다.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최대 3분의 5 D0만큼 압축된다. 그러니까 최대로 압축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가 다 전환됐다는 소리는 속도가 0이라는 소리고 정지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할 때 얼만큼 압축이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정지했다는 건 이 2분의 25 MV 제곱이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럼 여기 이 식을 통해서 2분의 25 MV 제곱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비례식이니까 16분의 25 곱하면 되죠. 그죠? 예, 16분의 25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6분의 25 곱하는 건데 변할 수 있는 건 이 d제로밖에 없죠. 이 d제곱. 여기 있는 건 상수예요. 왼쪽에 있는 건. 즉 얼마만큼 압축되냐의 문제였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면 4분의 5 d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3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5입니다. 틀린 말이죠. 3번 넘어갈게요. 6번 봅시다. 뭐 용수철 위에 가만히 놨어요. 그랬더니 뭐 ED만큼 내려왔고 정지했어. 그 다음 ED만큼 다시 뿅 올라와서 V의 속력으로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외력이 있냐면 외력이 없죠. 그러니까 용수철과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내려왔죠. 여기는 원래 정지해 있었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었어.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Gd만큼 있었는데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봅시다. 포텐셜 에너지가 EmGd만큼 감소했고 그게 용수철에 들어갔겠죠. 2분의 1 K에 용수철이 얼만큼 변형됐냐 하면 D가 아니겠죠. 원래 3D였다가 D였으니까 2D만큼 변형된 겁니다. 2D의 제곱, 즉 4D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뭐 정리해보면 이 약분되고 D 약분되네요. 아니 약분하지 맙시다. 그냥 일단 이대로 둡시다. 2만 약분하고 MGD는 KD 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ED만큼 압축되어 있다가 D만큼 압축된 걸로 변형됐죠. 용수철 입장은.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얼만큼 감소했냐면 원래 2분의 4 KD 제곱에서 2분의 1 KD 제곱이 된 거죠. 그러나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MGD만큼.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어요. 얼만큼 감소했냐면 2분의 3의 K의 D 제곱만큼 감소했죠.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총 이거 두 개 더한 값이요. 당연히 이 절대값이 더 크겠죠.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물어본 값이 GD밖에 없으니까 이 KD 제곱을 MGD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꿔주면 뭐 간단하죠. 2분의 3 MGD입니다. 총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GD 감소한 거예요. 이게 곧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환된 거죠. 그럼 이제 V 구할 수 있겠죠. 뭐 약분하면 V 제곱은 루트 GD다.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7번. 뭐 실로 연결된 물체 A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고 뭐 외력이 존재하지 않죠 여전히. 실은 외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 자체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A 자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근데 A,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왜냐면 AG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이 실은 내력이죠. 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상쇄돼서 A,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거 참고하고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연결된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A가 D만큼 운동하면 B도 D만큼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B도 D만큼 올라간 거예요.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D만큼 증가한 거고요. 그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 7배래요.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죠. 7분의 1 mgd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인데, 연결된 물체는 속도가 같아서 질량 B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B랑 A랑 둘 다 속도가 뭐 V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같으면 그냥 질량 B 그대로 운동 에너지 비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7분의 1이면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7분의 6 mgd란 소리예요. 근데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한다며. 이건 다 는 거고 이것도 다 늘은 건데 누가 감소했냐 하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럼 얼마큼 감소했냐를 찾아봅시다. 총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2 mgd죠. 그러니까 여기서 2 mgd만큼 감소해줬어야 돼요. 즉 A가 내려간 높이는 3분의 1 d인 거죠. 그럼 A의 질량이 6m이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가 7분의 1 g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a를 사용할 수 있고, F는 ma가 의미하는 바는 R자임이고, R자임이 한 일은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봅시다. 7분의 6 mgd요. 그럼 이 7분의 6 mgd는 R자임이 한 일이랑 같고, R자임이 한 일은 D만큼 일단 움직였고, 질량은 6m이고, 가속도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로 놓을게요. A. 여기서 A가 가속도의 크기겠죠. 뭐 약분하면 6m, dd 약분하면 7분의 1 맞는 말이죠. 당연히 B의 가속도도 7분의 1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죠. R자임의 방향이 여기고, R자임이 한 일의 크기는 R자임 곱하기 D일 거고, 그 결과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7분의 1 mgd일 테니까 약분하면 7분의 1 또 나옵니다. 뭐 니은도 봅시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7분의 8이다. 맞는 말이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mgd다. 예, 구했죠 방금? 맞는 말입니다. 5번 넘어갈게요.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속시키고 이 D만큼 압축시켰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띵 떼어. 아니 근데 B가 여기 서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 여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의미 없습니다. 용출이 얼마나 압축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체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운동 에너지는, 아니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4D 제곱이겠죠. 그래서 총 4만큼의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B한테 전달해주고 A는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의 D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의 차이값이 2분의 3 K죠. 그럼 이 차이값은 어디로 갔냐 하면 B의 운동 에너지로 갔겠죠.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가 문제인데, B가 언제 방출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가 평형이에요. 용철의 평형. 그러니까 여기 용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평형을 기준으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가 제일 느릴 거고요. 이때가 제일 빨라요. 물체는. 이때가 제일 느리고, 이때 물체가 가장 빠른데 A, B의 속력은 연결되어 있을 때까지 같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늘어날 때까지는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A와 B의 속력이 같아. 근데 이 이후로는 용철은 A를 당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나게 가다가 이 평행 위치를 지나고 나서는 용수철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즉 용수철이 A를 당기게 되니까 이때 분리가 돼요. 즉 모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A와 B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었을 때
B가 방출이 됩니다. 그때 B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A가 2분의 1만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럼 이 평행 위치에서 A랑 B 둘 다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B는 2분의 3을 가지고 A는 2분의 1을 가졌다는 건 속도가 같은데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3이다. 그럼 질량비도 1대 3이라는 소리겠죠. 예, 그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9번. 뭐 잡고 있고 놓으면 쭉 올라가서 점Q를 지난다. P부터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mgd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준 건 아니고 그냥 총 다 해서 mgd만큼 증가한다 라고 줬어요. 근데 ABC를 한 물체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 이걸 사용해야겠죠. 즉 C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없지만 C가 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mgd만큼 감소했겠죠. 운동 에너지는 몰라요. 얘도 모르고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빈칸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여긴 빈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빈칸이긴 하지만 안 물어보겠죠. 이렇게 통틀어서 준 거 보면. 자,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를 봅시다. 빈칸 빼고 mgd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mgd만큼 늘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해서 mgd만큼 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운동 에너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얘는 속도가 같을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도가 같으면 질량 비대로 분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지금 mgd만큼 남았어요. 그걸 분배해야 돼. 근데 질량 비가 1대 2야. 그러니까 mgd가 1대 2만큼 분배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mgd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을 거고 얘는 3분의 2 mgd만큼 늘었을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C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이거죠. 2mgd만큼 감소했으니까 2mgd만큼 감소하고 3분의 2mgd만큼 늘었으면 감소한 거 맞죠? 맞는 말이고,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이냐? 예, 맞는 말이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봐도 되고 아니면 뭐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봐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못 보죠. 질량을 안 줘서. 그러니까 B나 C를 보는 게 낫겠죠. B를 먼저 봐봅시다. 가속도의 크기에서 가속도가 의미하는 바는 F는 ma에 써먹으란 말이고요. F는 me에서 F는 R자임이죠. 그래서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즉 운동 에너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B는 D만큼 죽였고 R자임이 한 일은 P의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a라고 치면 ma D만큼 일한 거고 그게 3분의 1 mgd여야 돼요. 예, 가속도 3분의 1g 맞죠? C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D만큼 이동했고 가속도 a고 질량이 m이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3분의 2다 하면 뭐 똑같이 나오죠. 예, 10번 봅시다. 높이가 각각 4h, 9h인 지점에 뭐 가만히 놓아서 한 덩어리가 돼서 뭐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굉장히 수상한 비율이죠. 4대 9. 뭔가 루트를 씌워서 2대 3으로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준 거냐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의 고찰을 한번 해봅시다. 높이가 h예요. 물체의 높이가 h고 쭉 내려와서 바닥으로 왔더니 속력이 v가 됐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칠게요. 그럼 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환이 된 거고 이거 두 개 값이 같은 거죠. 그러면 질량이 의미가 없죠.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과 맨 꼭대기에 있을 때의 높이는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제곱의 상관관계를 띱니다. 즉 h와 v제곱은 비례해요. 뭔 소리냐면 얘가 4h고 얘가 9h잖아요. a랑 b의 질량은 안 줬지만 a랑 b가 내려왔을 때 속도 비율은 준 겁니다. 2대 3이에요. 그래서 a가 2v 속력으로 내려왔고 b가 3v 속력으로 내려왔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해서 오른쪽에 올라가서 H인 즈음에서 속력이 0이 된다. 그 말은 즉 얘네들이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V만큼의 속력을 지녔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방금 말했듯이 H랑 V 제곱은 비례하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한 덩어리가 됐으면 질량이 늘어나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속력을 다 줬고 이러면 뭐 질량비 계산할 수 있겠죠. A의 질량을 A, B의 질량을 B라고 두고 충돌 시에 떠올려야 할 것, 즉 운동량 보존을 써볼게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2AV,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마이너스 3BV가 될 거예요. 충돌 이후에는 A랑 B가 한 물체가 돼요. A 더하기 B의 V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럼 아래 거 전개해보면 AV 더하기 BV고 이게 2AV 빼기 3BV라고 했으니까 넘기고 넘기면 AV는 4BV, 즉 A는 4B. A의 무게가 B에 비해 4배예요. 그래서 B의 질량을 뭐 M이라고 두고 A의 질량을 4M이라고 더 봅시다.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부 계산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럼 충돌 전에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4M의 4V 제곱이요. B는 2분의 1에 M의 9V 제곱이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죠. 크기 값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16에 9니까 25죠. 2분의 25. 근데 그 이후에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되어 V의 속도로 이동하니까 총 무게 5M에 V 제곱으로 이동합니다. 총 얼마 감소했냐 보면 2분의 20 감소했죠. 그러니까 2분의 20이면 10이죠. 10만큼 감소했어요. 문제상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 즉 얘죠. 8이죠. 즉 8을 1로 놓자, 이제로로 놓자. 감소한 건 이만큼이잖아요. 4분의 5만큼 감소한 거죠. 뭐 괜찮죠? 근데 이렇게 풀면 조금 순진하게 푼 거고요, 사실. A랑 B랑 질량 B가 4대 1이다 정도만 기억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지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진 않았죠. 즉 운동 에너지 말고 운동 에너지는 V제곱이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높이를 봅시다. 이게 E0라고 쳐봐요. 그러면 A의 질량이 4M이었으니까 16mgh죠. B는 9mgh였어요. 그러니까 총 25mgh죠. 였다가 둘이 하나가 돼서 높이가 h로 끝나요. 그럼 5mgh가 되겠죠? 질량이 총 5일 테니까. 그럼 총 25였다가 5mgh 20만큼 감소했네. 야 16이 이제로라며 20이면 4분의 5지? 해서 푸는 게 좀 이상적이었던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11번.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하면 오른쪽으로 간 친구랑 왼쪽으로 간 친구랑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빗면의 마찰 구간을 지나 직선 운동을 하고 수평면에서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B를 기준으로 A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B는 지금 EMV의 운동량을 가졌어요. 그럼 A도 EMV의 운동량을 가졌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그럼 방출되자마자 A의 속도는 EV였겠죠? 그 다음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가 이거래요. 원래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를 봅시다.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4v 제곱이니까 이 mv 제곱이죠. 그래서 이 mv 제곱이 mgh로 전환이 되었다 하면 h는 g분의 2v 제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왜 아닐까 하면 마찰 구간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높이가 이거밖에 못 올라갔다가 되겠죠. 그럼 이거밖에 못 올라간 높이는 얼만큼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일까?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럼 높이는 mgh에 넣어보면 예,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5v 제곱이 되겠죠. 왜 계산을 이렇게 하냐? 뭐 전 이게 편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4분의 5 mv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2mv 제곱이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5 mv 제곱이 됐어요. 총 얼마 감소했냐면 4분의 3 mv 제곱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3 mv 제곱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문책으로 봅시다. 분리된 직구 속력이 2v다. 맞는 말이고, 분리되기 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mv 제곱만큼 들어있었다. 그럼 에너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던 방출되자마자 가진 에너지는 2mv 제곱이고, B가 방출되자마자 가진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니까 mv 제곱이요. 그러니까 총 3mv 제곱이 들어있었죠. 4mv 제곱이 아니라. 마지막 딕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3이다. 맞는 말이죠. 방금 구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직 위로 던진 공이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받으며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속도를 시간에 따라 다는 것이다. 속도에 뭐 수치를 안 줬으니까 그냥 해석하는 문제겠죠. 자, 기억 t1일 때 r자임이 0이냐? 가속도 있죠. r자임 0 당연히 아닐 거고요. 아닙니다. 0부터 t1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즉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 속도의 시간 그래프를 줬으니까 미분하면 나오겠죠. 감소하고 있죠. 원만해지니까. 왜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냐면 공기 저항력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틱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공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문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큽니다. 운동 에너지가 조금 덜 늘어나요. 공기 저항량 때문에. 공기 저항은 언제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